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지금 최원재 전문가가 연말시장 전망과 업종별의 투자 전략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종목, 실전 호전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과 매수 타이밍까지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최원재 전문가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셔서 최원재 전문가의 스트리밍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 종목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이 종목을 진단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알체라요. 알체라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5,000원에 50%요. 35,000원에 50% 비중 있으시고요. 네네. 예, 알체라 주가 오늘 반등 4거래일 만에 나왔습니다. 0.5% 정도 오르면서 8,280원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님 비중 높으시고요. 손실이 70% 이상 나오고 계세요. 네네. 예,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처음에는 그냥 그 에너지가 소개하는데 처음에 입문해가지고 주식을 할 줄 몰라서 어떻게 네네. 샀는데 예. 그냥 뭐 나도 뭐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팔을 기회를 놓쳤어요. 반일에도 한번 팔았어야 했는데 중간에 한 16,000원 됐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놔뒀는데 너무 손실이 많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체라 하면 그래도 모멘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 종목이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과연 이분의 70% 손실을 메울 수가 있을지 어떤 전략 필요할지 손여로 팀장님 전략 주시죠. 네, 굉장히 좀 슬픕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저희 작은 어머니랑 비슷한 연세 같은데 보유하신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갔는데 이제 진시진의 문을 두들겨 주신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아마 이걸 청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겁니다. 넘어야 되는 산도 많을 수 있고요. 하지만 꾸준하게 질문 남겨주신다고 하면 계속 브리핑 드릴 테니까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개요는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AI 관련 종목들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고 했지만 챗 GPT랑 연관성이 없으면서 AI 소프트웨어로 분류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나마 최대 주주가 굉장히 든든하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노우가 최대 주주고 스노우의 최대 주주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손자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체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도 2020년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성장주들이 순환매가 돌 때 AI나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은 필요성이 너무 수요 필요성이 너무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다시 부각을 받았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야 이거 뭐 게임 말고 쓸모가 있겠냐 라는 뷰 때문에 좀 다시 부각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게다가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어떤 좀 정관을 손봐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납입 연기됐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보니까 제3자 유증이 아니고 주주배정 유증인 것도 아쉽습니다. 그냥 유증도 악재인데 솔직히 스노우랑 네이버가 참여 안 해준 게 너무 아쉽다. 하지만 이게 이제 2월로 연기됐고 보유기간이 어차피 뭐 내년 뭐 3월 이내 무조건 엑시트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무사히 넘어가서 유증 참여해서 자금 확보한 다음에 뭐 어떤 뭐 재무 상황을 조금 안전하게 한다든가 메타버스 사업 아니면 뭐 AI 사업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래도 어떤 이제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주목받을 수 있겠다. 이거는 제 이제 뇌피셜이고요. 이런 게 이제 2월 이후에 나와줘야 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보유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근데 이걸 뭐 손실폭도 크시고 비중도 크시니까 이걸 지금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죠. 반등을 확인해야 그때부터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급 동향도 보면은 그냥 기관수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가끔 매수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수급 좋은데 맥점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이 정도밖에 해석을 못하는 게 아쉬워요.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꼭 맥점 잡고 우상향하길 바라고 정기적으로 좀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6,700원 잡아드리는데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5,300원, 2차 목표가는 21,700원을 잡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오면은 그냥 비중을 5%, 10%씩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남긴 다음에 이제 10%에서 손실폭 제외하고 나면은 한 5, 6% 남겠죠. 그 5, 6%로 신규 종목을 매수하셔서 수익 내서 알차의 손실분이랑 해지하는 게 최선의 노력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예, 한 2년 됐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잘 관리를 하시면서 또 문의 달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 가운데서 좀 절반 안 되는 비중을 정리할 수 있는 목표 주가 2차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알체라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업입니다. 보유에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적 흑자 전환이 좀 늦어지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이슈가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지금 개인 쪽에서 손절하는 부분들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일부 받아주는 부분은 보이고 있는데 방향성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주가 나타내고 있죠. 손절가는 6,7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가 15,300원, 2차 목표 주가가 21,7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양태진 님이시고요. 원익홀딩스를 3,500원에 30% 비중을 가져가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물타기에서 지금 가격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원익홀딩스 오늘 주가는 3.78%가 오른 3,435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약간 손실 구간이세요. 크진 않으시고요. 지금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최근에 그래도 약간 아직은 매수가가 안 왔네요. 3,400원 선이 항상 좀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3,500원 잠깐 찍어섰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저는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투자하신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배당 노릇인 건가? 아니면은 자회사의 어떤 그 전방 기업에 대한 그런 햇빛 효과? 이런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주사죠. 그러니까 본업을 하는 기업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본업을 하는 기업들이 잘했을 때 이 기업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면 매매를 해도 됩니다. 물론 비유가 적합하지 않지만 약간 ETF 매수하는 느낌? 내가 이 원익 그룹주 중에 뭘 사는 게 두려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뭘 살지 모르겠으면 2차전지 ETF를 매수하시더니 원익 그룹주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주 중에 뭘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원익 홀딩스를 사겠죠. 근데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후공정 이런 거 주목받을 때 강하게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원익 홀딩스는 지금 보시면 제가 3년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 원익 홀딩스는 가만히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은 미련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언제 오르나. 근데 이제 다른 그룹주들에 비해서 후광 효과를 많이 얻지 못했다. 그래서 원익 홀딩스를 어떤 그 ETF 개념으로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주사의 매력은 뭘까요?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입니다. 그러면은 원익 홀딩스 배당을 안 줍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재무가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잘 나오고 있고, 유보율도 2,687%인데 배당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 이거 매수하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괜찮고 밑에 든든한 자회사들 많으니까 보유에는 문제 없지만 이걸로 어떤 보유 기간을 짧게 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키우려는 모멘텀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순매도 쭉 나오고 있지만 그 이상 외인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조만간 뉴스가 나올라나 본데 이거는 좀 한 2, 3일 정도 추적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좋으시니까 제가 손절가는 제가 3,28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600원, 2차 목표가는 3,750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3차 목표가 3,9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어떤 포인트로 매수를 하셨는지 분석을 해봤지만 찾기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지주사주, 이 지주사주라는 것 자체를 ETF라고 정의를 해주셨고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 매력을 갖춘 게 지주사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이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손절가는 3,28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차 3,600원, 2차 3,750원, 3차 3,900원 제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는 토마토 증권통 저희 채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직접 저희 스트리밍 안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KG 케미칼입니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매수 단가는 8,700원에 매수 비중은 30%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1.64%의 하락으로 7,800원이고요. 예, 지금 예. 10% 정도 손실이 있으십니다. 예, 예.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 과연 그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왔었는데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KG 케미칼 재무적인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업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사실 요소수 관련 종목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KG 그룹 M&A 할 때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시청자분께서 수익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분께서 수익 청산을 하려면 시장이 나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관련으로 이제 치고받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출 못한다고 했을 때 자국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시키고자 조금 통관 문제 이런 것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괜히 그 원자재로 패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요소수를 구매를 눌렀는데 취소시켰다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판매 리스트에서 요소수 리스트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미리 준비를 해버리는 거죠. 있는 재고는 다 팔고 하시든가. 근데 그 뉴스 뜨니까 그냥 판매 리스트 치우는 거 보면서 정말 이 수익을 위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도 시청자분 수익 청산하셔야 되니까 요소수 뉴스가 한 이틀 정도 더 나오기를 그렇게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조금 긴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제 그제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개인이 잘 받아주는 모습 혹은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도가 덜 나온 게 아니고 매도 이제 그제 어제만큼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과 기관도 재매수를 한 거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소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요 수급이 개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니까 이 종목은 오전 오후 두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했을 때 손절가는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분이 한 2, 3일 전에 매수하셨으면 제가 혼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매수한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제가 한 7,4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9,200원, 2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고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KG 케미칼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중국에서 이 요소수 통관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되면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뭐 정부가 또 이번에 대란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뭐 사재기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뉴스로 오늘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구원 투수였던 상사업계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KG케미칼 요소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변동성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7,400원, 목표 주가는 1차 9,200원, 2차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오로라님이시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15,3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0% 비중 있으시다면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오늘 주가가 13.74%가 급등하면서 16,47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0% 정도 수익이세요. 그리고 이 종목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상장하기 전부터 이 드론 관련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오버행 뉴스 말고는 딱히 그렇게 조심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되는 가운데 미국 아마존의 드론 레이더 수주 소식에 그때부터 이제 맥점을 잡고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재무 가치는 적자지만 뭐 올해 8월에 상장했으니까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369, 12에 이제 신주가 상장됩니다. 그러면 8월 했으니까 9월, 11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오버행 뉴스는 내년 2월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을 줄 뉴스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수급 동향 보면은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외인과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하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세한데 외인이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있는데 매수가 우세하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보다 매수가 우세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근데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당분간 이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잡아드리면 일단 제가 트레이딩 스탑 구간은 15,000 너무 야박한가요? 15,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00원 이탈하면은 일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일단 비중 10%시니까 조금 높게 잡아볼까요? 1차 목표가 2만원, 2차 목표가는 24,000원 잡고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8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보유해수 물량 이슈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2월 또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드론 관련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11월에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 배송용 드론 레이더 수주 소식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 종목 목표 주가가 2만 원 1차고요. 2차는 24,000원, 익절가로 15,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미래짱님이시고요. 펩트론을 37,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약주 잘 가는데 이 주식은 무슨 일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펩트론의 주가 오늘 3.61%가 하락한 36,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도 10월에 또 조정을 마무리하고 우상향 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시기는 하신데 그래도 뭐 추세가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펩타이드 공학 및 약효 지속화 기술 바탕으로 어떤 의약품 설계와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말단 비대증, 뭐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2시에 이제 토마토 랜드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라이릴리랑 노보노 디스크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꾸준하게 횡보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외인과 기관이 전기전자를 가지고 키 맞추기, 뭐 차익거래 이런 걸 진행하는 가운데
금융이랑 제약바이오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매수세를 꾸준히 넣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께는 권해드리기 어렵겠지만 약간 손절을 일부 절반이라도 할 수 있으면서 성장주에 대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이 한다면 제약바이오 얼마든지 권해드리고 펩토로는 이 비만 당뇨 관리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그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어제 오늘 음봉이 나온 이유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기관이 잘 받아줬고 지금 박스권 내부에 잘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염려는 언제 해야 된다? 이 29,000원을 이탈하려 할 때 그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청자분 매수가가 이 부분이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보유하신 지 한 석 달 되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기준으로 10배, 20배 규모로 커진다는데 그거는 사실 10년 뒤 이야기라 이런 것들 좀 뉴스 팔로우를 해야 되고 일단 시청자분 매수가 다소 아쉽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3,000원, 2차 목표가는 47,000원 잡고 43,000원에서 비중 한 10% 줄이시고 5% 보유한 상태에서 47,000원 도착하는지 그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펩트론 좀 다른 종목은 괜찮은데 이 종목 왜 이러냐라고 하셨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 매매를 원하신다면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적합한 종목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역시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서 손절가 33,000원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1차 10% 비중을 덜어내실 43,000원 선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47,000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뵐까요?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핑거요. 핑거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7,000원에 15%. 17,000원에 15%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2.66%가 하락한 15,730원, 10% 정도 손실이시고요. 어제는 수익 나셨네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제는 수익 나셨죠, 시청자님. 어제 예. 제가 늦가봐가지고. 못 제가 보셨고. 예,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관심도 없었는데 어제 우연히 탁 쳐다보니까 막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이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좀. 그러시군요. 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더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실까요? 예. 제가 워낙 단가가 높아가지고 조금 이래 좀 단가를 낮췄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왔는데 언제 다시 올라올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게 전화 주셨고요. 어제 움직였고 오늘은 좀 조정이었습니다. 핑거 너무나 오래 보유하셨는데 지금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걸까요? 네,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핑거 같은 경우는 STO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핑거가 367조 STO 시장에서 거래 플랫폼을 선정하면서 최초의 모바일 뱅킹으로서 신뢰를 얻는다.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얻는 부분이고 STO 같은 경우는 가장 대장급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죠. 그 다음에 2등이 갤럭시 SM, 3등이 서울옥션, 4등이 K옥션이고 핑거가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현재 1,469억 정도고 실적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안 좋다라고 너무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박스권 중단부보다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매수가는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STO의 시세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 전방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STO가 이제 성장성을 불어넣는 뉴스 STO 시장이 10년 뒤에 일경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일경이란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몇 조, 몇십 조 시장 이건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가? 비트코인도 8,400 갔다 3,500 갔는데 아무튼 저는 뭐 긍정의 아이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STO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 저는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핑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나온 다음에 오늘 음봉 나왔는데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물량수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점 이탈 없이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음봉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나왔으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외국인과 기관한테 매도하고 떠난 거죠. 근데 저는 STO 시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상향 추이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보유하신 다음에 손실폭이 줄어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손절가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4,8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만원, 2차 목표가는 23,000원 잡고 노트에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예, 시청자님 단가 네. 잘 낮춰주셔서 이제 부담 없는 수준이 됐고 STO 관련주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만 원, 2만 3천 원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니, 밑에 뭐라 그랬나? 밑에서 내려가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좀 가르쳐 주시죠. 손절가는 14,800원입니다, 시청자님.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매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꼭 수익 거두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핑거입니다. STO 관련주인데요. 당분간 추가 상승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확장되는 STO 시장에 대한 관심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비트코인 가격이 견고하다는 점도 역시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절가가 14,8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차 2만 원, 2차는 2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한강님이시고요. CS윈드를 53,200원에 10%를 보유 중이십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CS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주가 0.95%가 상승한 52,900원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11월에 4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뉴스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뉴스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거든요. 전략 세워주시죠. 확실하게 이 CS윈드가 갖고 있는 재무 가치를 시장에서 이 뉴스가 누른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 뉴스 때문에 이 CS윈드가 더 만들고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이 못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CS윈드 해상풍력 관련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웬만한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가 더 나올 게 못 나온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플랜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차질을 빚고 있는 거지 스탑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플랜트 단지를 뭐 2028년까지 만들기로 했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2030년으로 좀 늘린다. 그 다음에 1년에 기기를 뭐 50개씩 넣으려고 그랬는데 뭐 30개씩 넣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50개 중에 CS윈드가 10개였다고 치면은 CS윈드가 이제 10개 중에 3개를 내니까 CS윈드가 그래도 실적을 잘 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내는 CS윈드도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고 현 정권은 전 정권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고 미국에서는 꾸준하게 신재생 플랜트에 차질이 있다라고 하니까 CS윈드를 좀 매수하기가 좀 부담된다. 이런 투자 심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은 정말 조용히 CS윈드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CS윈드를 이제 푸에블로 쪽에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 시장 상황을 역전해 주기는 어렵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다가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CS윈드 실적에 대한
의심이 없으신 분야였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연간 실적이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해 분기에 빠르게 흑자로 되돌아왔고 지금 분기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거의 전전년 이상의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원래 저평가면 또 갖고 있었고요. 업종포가 96.78인데 12개월 선행포가 17.2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는 여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급 동향 나쁘지 않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이 부근이시니까 너무 더더욱더 염려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손절가는 제가 5만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56,000원, 2차 목표가는 6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 4거래일 만에 반등 기록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차질 이슈로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 CS윈드는 재무구조 양호하고요.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S윈드의 미국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외국인 기관이 사모으고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 저평가 매력 보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5만 원, 목표 주가는 1차 5만 6천 원, 2차 6만 5천 원 선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목요일장 어떤 포인트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산타 랠리가 12월 한 둘째 주까지 이어질지 이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 오전이랑 점심까지는 내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지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다음 주까지는 즐겨봐도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기관이 순매수가 전환됐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된 순매수가 확인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10시 반, 12시 이후에 외인과 기관이 차례차례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외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했지만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양봉 마감했고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거의 75% 이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는 크게 이변이 없는데 마이크로 변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너무 먼 얘기라서 다음 주에 FOMC가 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매크로 변수는 이번 주에 딱히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수출지표랑 ADP 비농업 고용 변화가 있는데 고용 보고서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게 오늘 아침에 나온 졸트 보고서거든요. 근데 졸트 보고서가 굉장히 고용이 얼어붙었다. 이런 평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카드를 좀 만지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재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유럽 GDP,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일본 GDP 이런 것들은 상이한 뉴스니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변수보다 마이크로 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폐렴, 이제 폐렴을 둘러싼 이제 다른 나라의 확산세,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이 어디서 왔냐, 너네 확산자 얼마냐, 못 믿는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는 관련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출을 막은 거, 저가형 모델까지도 막은 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원자재 요소수가 과연 정말 자연적인 문제로 수출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꿍꿍이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랑 STO는 정말 날개 돋친 듯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물대라고 하죠.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도 매물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좀 두껍거든요. 근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돌파할 때는 오래 걸렸는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거의 4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거의 돛담배에 이제 돛단 듯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암호화폐나 STO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강세를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신규 상장주랑 암호화폐, STO, 양자암호, 요소수, 폐렴, 마스크 진단키트, 음압병상, 앰뷸런스
이 섹터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관점으로는 뭐 2차전지 반도체 당연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 외에도 제약바이오랑 금융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매매 볼만하다.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완성차 기업이나 배당을 많이 주는 뭐 통신주나 금융주 이쪽도 투자 유망해 보인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유망하지 않은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테마와 종목을 업종을 꼽아주셨거든요. 유망하지 않은 거 불러드려요? 아, 정말 많은 그 관심 업종이 있습니다. 방산은 빠져 있어요. 근데 또 요즘 방산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방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변동성이 작다? 근데 저는 방산 같은 경우 좀 매매 잘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랑 방산이랑 해운이랑 이런 게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이 한 번 불 때 세게 붑니다.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 뭐 느리는 게 아니니까 사이클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방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방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방산이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아질 건데 현재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고평가에 있는 영역은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다가 물리면 괜히 욕먹거든요. 근데 이걸 사가지고 한 2주만 보시면은 다시 올라갈 건데 2주 안에 못 올라가면은 진짜 멱살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말해봐라 그러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방산 탑4라고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게 방산 탑4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고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실적 증가 추이가 제일 크니까 이 실적 증가 추이가 오차 없이 그대로 반영되면은 다시 제주가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저평가 매력도는 그나마 LG 넥슨이 갖고 있다. 괜히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툭 보고 있습니다. 치면 그냥 주르륵 이렇게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하기 괜찮은 섹터라고 하셨는데 관심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근데 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 좀 재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펩트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유한양이랑 뭐 오스코텍, 종근당, 제약바이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손현호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개편이 있는데 오늘 또 팀장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제일 저랑 마지막 하는 거 너무 아쉬워하셨는데 다음 주는 새로운 진행자가 또 진짜 쉬운 진단 또 맡아주니까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